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스미 여사입니다. 여름이지요. 정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푸르른 숲을 보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변호사들은 법원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바쁘면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재판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눈코 뜰 새가 없고요. 오늘 법원에서 보내온 안내 메일을 보니까 하절기 복장 간소화와 관련한 지침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일반인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건데 거기에 이제 법원에서 저희 변호사들한테 뭐라고 보내시냐면 6월 달부터 8월 말까지는 간단하게 여름에 꼭 특히 남자 변호사들 넥타이를 안 해도 좋다. 넥타이를 빼는 정도 선에서 편한 복장을 입어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가로 열고 민소매 옷이나 슬리퍼 착용 금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 풀어주시려면 확 풀어주시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분들에게는 슬리퍼 착용 금지하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슬리퍼가 이렇게 뒤에 굽이 없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끈이나 굽이 없는 거. 근데 여자 변호사들은 사실 그 슬리퍼 많이 신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뭐 삼선 슬리퍼 이런 거 말고 여자 여름 샌들은 이렇게 뒤에 끈이 없는 샌들 많이 신거든요. 근데 샌들 금지 이런 옷이니까 저도 신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상 밑이니까 안 보이시겠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색하시겠지만 법정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하는 엄중한 엄숙한 법원에서 예의를 지켜라, 옷을 잘 입는 예의를 지키고 성의를 보여라 라는 의미여서 저희는 뭐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하니까 그렇게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안 하게 해줘도 정말 살 것 같다고 얘기하죠. 물론 재판부께서도 이제 법정에서 하는 거 말고 조종실에서 조종할 때는 넥타이 안 하시고 들어오세요. 여름에는 판사님들도 넥타이 안 하시고 이제 반팔 와이셔츠를 입기도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긴팔 입으시고 그 다음에 수트 입으시고 넥타이를 항상 하십니다. 근데 여름에는 조금 봐주세요. 지금은 전기 사정이 좋으니까 그렇지, 얼마 전 뭐 여름에 서울 같은 경우 전기가 전체 다운되고 해서 전력 수급이 안 좋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면 진짜로 에어컨 안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어서 30도나 돼야 살짝 돌아가는 정도, 그것도 법정 안에만, 복도는 안 틀어주고. 이럴 때 저희 정말 재판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창문이 없어요. 사방이 다 이렇게 밀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은 굉장히 환하죠. 그러니까 덥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판사님들이 뭐 그 책상 밑에 선풍기를 틀어놓으셨다고 하는데도 얼굴이 펄개서 재판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대체적으로 덥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사무실보다는 온도 저절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더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장 제한에 대해서 안내가 옵니다. 오늘 소송이 좀 길었네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위자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이혼 소송이든 아니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상간녀, 상간남한테 받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안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간녀나 상간남도 위자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안내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판결도 있었고요. 일단은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아내가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가 굉장히 일반적이죠. 하지만 그 상간녀, 상간남들도 자기가 외도를 했던 그 사람의 배우자, 피해를 입은 배우자한테도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어떨 때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냐면요, 바람을 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법 행위를 당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바람을 폈다 그래서 흔히 남자분들이 지하주차장에서 그 상간남을 만나서 뭐 이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거는 뭐 왕왕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채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진짜 차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이 남편의 상대녀, 상간녀한테 흔히 하는 거는 그 집을 쫓아가죠. 팡팡 두들겨서 문 열면 밀고 들어가죠. 그래서 살림 다 때려부시고 머리채 잡고 때리고
또 그 상간녀 직장에 쫓아가서 뭐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고 게시판에 뭐 그 사실을 올리기도 하고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SNS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 세계 대부분의 법이 법치주의라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손해를 묻고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라는 것이지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자력구제, 보복,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것도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그 상대 사람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나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때리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이랬을 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도하시는 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오신 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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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찾아가시거나 그 다음에 문자로 뭘 하거나 그 다음에 SNS에 뭘 올리거나 게시판에 뭘 올리거나 그 앞에 가서 피켓 시위 하시거나 가서 때리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가격한 사람이 상처가 오히려 더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자존감을 굉장히 낮게 깎아먹게 하는 일이고 본인 스스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감정이 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우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내 배우자랑 바람핀 여자, 바람핀 남자 그게 보통이겠습니까? 유부남 유부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가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 내가 가서 한마디 했다고 아 내가 혼날 짓을 했지 그러고 참겠습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뭐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밑바닥 저변에는 실제로 그래서 돈을 받는다라든가 그 사람이 형사적으로 처벌되길 바라서기보다 그렇게 하나 하면 계속해서 내가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고 맞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저지하자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런 목적이 큰데 그렇다고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고 나면 중간에 반성하고 고소를 취하거나 소를 취하지는 않거든요. 끝까지 보통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간녀, 상간남이 피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들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요? 두 사람이 쫓아가서 머리채 잡았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특수 주거침입되죠. 가서 머리채 같이 잡았어요. 이것도 공동으로 하니까 특수폭행이 되죠.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경찰 단계를 지나서 검찰까지 송치가 됐고 거기서 이제 조정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사람이 어린 딸이었기 때문에 어린 딸한테 형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게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나요? 본처가 그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판결되는 금액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2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찌됐든 너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 없이 너가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재판부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요즘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인격권 보호가 강화된 요즘은 그러면은 상간녀하고 본처하고 만약에 위자료 소송이 붙으면 어떻게 판결이 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10만 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본처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한 거에 대해서 10만 원 지급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아니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100단위를 끊으시지 10만 원은 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건의 사실관계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본처가 아마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아마 살림을 부수고 아마 때리고 했던 모양입니다. 불법행위는 명백하니까 위자료는 지급해야 할 것인데 정말 그 100단위도 아닌 10만 단위로 판결을 내릴 때는 상간녀의 악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도를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죄질을 나누기는 좀 그런데요. 사실 외도를 한 거는 정도가 다 똑같은데 저희가 실무에서는 이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기간이라든가 한 악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도가 있어서 이걸 위자료 X를
플러스 마이너스 100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악행이나 이게 상황들이 있어요. 일단 상간녀들의 위자료 액수를 올리는 거를 보면은 만난 기간이 오래됐어. 그 다음에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이 부분을 이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만나오는 게 발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상간녀가 본처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혼해달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잠자리하고 키스하고 이런 사진을 짝짝짝 찍어서 그때마다 이 아내한테 보내는 상간녀들이 있습니다. 그 본처의 고통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남편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정말 끝내지도 않고 끝냈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냥 용서하고 살겠는데 그 상간녀라는 여자가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전화하고 이혼을 요구하지 않나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위자료 액수를 1000, 2000씩 올리게 되죠. 이제 사실 재판부도 뭐 1억, 2억 이렇게 해주시겠죠. 일반적인 경우에 액수가 있으니까 그 금액에서 반드시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자료 액수를 올리게 되죠. 상간녀가 이런 행태를 보일 때. 그다음에 감액되는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500단위로 움직이는데 그 직장에 가서 망신을 줬을 때, 가서 때렸을 때 500에서 1000씩 감액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남편분도 아내분도 이제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그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2천만 원어치 가서 때리고 오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판결이 받을 때쯤 되면 그래도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왜냐? 재판부가 1000만 원보다 2천만 원 인정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의 아픔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송이 끝날 때는 돈의 액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급할 때는 그 위자료가 올라가는 행태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을 때는 위자료 액수가 깎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요. 법원에는 사실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봐야 좋을 게 뭐 있나요? 굉장히 감정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오늘 위자료 조정 사건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저들에게 돈을 준다는 의미, 받는다는 의미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생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돈의 액수만큼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기 바랍니다.